2005년 7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한국 축구에 사랑받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탑은 이 선수 아닐까 하는데요. 박지성 선수, 2005년 7월 14일은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날입니다. 소름.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영국 프리미어리그 진출이었는데요. 박지성 선수는 특유의 강한 체력을 앞세워서 세계 초특급 축구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라운드를 누볐고요. 특히 그 헌신적인 플레이가 세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묵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음이 더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별명하면 산소 탱크, 두 개의 심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르곤 했는데 체력이 진짜 엄청나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는 어땠어요? 박지성 선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을 했고 6학년 때 전국대회 준우승을 하면서 차범근 축구상 장려상을 받았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아요. 하지만 체격이 왜소하고 또 키가 작고 평발까지 있어서 신체 조건이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박지성 선수는 자서전에서 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의 조건을 정신력 하나로 버텼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체격 문제는 성인 무대를 앞두고도 문제가 됐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이나 K리그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원하는 명지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단거리 왕복 달리기를 연습해서 이때부터 이미 강한 체력, 강철 체력을 자랑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던 선수였는데요. 워낙에 기본기도 탄탄하고 체력이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기회가 오죠. 네, 1999년 1월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시드니 올림픽 팀과 명지대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허정무 감독이 박지성 선수의 기술, 수비, 체력, 기본기를 높이 평가했고 결국 무명이었던 박지성 선수가 18살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고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올림픽에서 우리는 예선에서 탈락을 했지만 박지성 선수의 성장세는 눈부셨고 이후 꾸준하게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면서 주가를 계속 높여갔습니다. 박지성 선수 첫 번째 귀인을 만난 게 허정무 감독이었고요. 네. 이제 결정적인 귀인을 만나죠. 히딩크 감독,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렇습니다. 박지성 선수 2001년 1월 울산 전지훈련에서 평생의 은인 거스 히딩크 감독을 만납니다. 박지성 선수는 자서전에서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람의 인생에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3번 온다고 하는데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만큼 박지성 선수에게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당시 히딩크 감독은 2002 월드컵을 앞두고 박지성을 포함해 30명 정도의 선수들을 테스트했는데 특히 박지성 선수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를 2002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을 했습니다. 2002 월드컵에서 박지성 선수의 활약은 말해 뭐합니까? 대단했습니다. 여길 봐도 박지성, 잠깐 돌려 여기도 박지성. 정말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 히딩크 감독 이야기 나오니까 그 폴짝 뛰어 안기는 그 장면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 정말 2002 월드컵은 박지성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네, 2002 월드컵 얘기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죠. 네. 그 중심에 21살의 박지성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는 전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특히 예선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는 그거였죠. 환상적인 결승골을 터뜨렸어요. 이영표 선수가 띄워준 공을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오른손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왼발로 차 넣었는데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서 맞아. 1대0 한국이 이겼죠. 이때 포르투갈이 우리한테 졌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이 그때 얼마나 대단한 팀이었냐면 요즘 유로 2024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축구 팬들 많으실 많죠, 텐데 네. 유로 2000년에서 포르투갈이 4강에 올랐고 유로 2004에서는 포르투갈이 준우승을 했어요. 포르투갈 축구의 전성기였는데 그 포르투갈을 박지성 선수의 이 한 골로 침몰시켜서 그때 16강에 못 오르는 이런 일이 이변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경기장이 떠날 듯한 함성을 지르는 관중들을 뒤로 하면서 박지성은 검지를 펴서 자기 입술에 갖다 대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히딩크 감독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렇지. 겁니다. 맞아. 감격의 포옹을 잊을 수 나누는 없어요. 두 사람의 모습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죠. 네, 이때 뭐 그 장면과 함께 박지성 선수의 신드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걸 바로 분위기를 타서 유럽 진출을 하죠. 네, 그 분위기 타서 유럽으로 갑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따라서 네덜란드의 명문 PSV 에인토반에 입단하면서 유럽 진출의 꿈을 이룹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월드컵 이후에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면서 무리한 출전을 했고 결국 부상까지 당하면서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두 시즌은 홈팬들의 야유가 너무 심해서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을 배려해 원정 경기에만 투입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원정 경기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올렸고 그 뒤로 야유가 조금씩 환호로 바뀌고 결국에는 위송 파르크라고 하는 박지성 응원가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철규 씨, 이 노래 기억하세요? 야, 이거는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건데요. 한국에서 온 득점기계 박지성인데요. 데코리아세 돌파 머신어 위송바레 위송바레 떼레떼레떼떼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네요. 소름 돋아요, 이거. 아니 근데 처음에는 그 적응하기 힘들고 낯선 곳에서 야유까지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근데 이곳까지 나오고 이야. 열광하고 박지성 선수도 얼마나 좋고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최초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을 하잖아요. 네,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스페인의 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프랑스 리그 앙과 함께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모두 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박지성 선수는 퍼거슨 감독의 러브콜을 받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을 하는데요. 이적료가 400만 파운드, 당시 가치로 우리 돈 73억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 입성해서 후배들의 유럽 진출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도 축구 팬들은 박지성을 해외 축구의 아버지, 해버지라고 그죠. 부르기도 해버지. 합니다. 그 당시 맨유에는 라이언 긱스,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뛰고 있었고 인류 클럽이었는데요. 24살의 박지성 선수는 이 선수들 사이에서 지치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을 위해 헌신했던 숨은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산소 탱크, 2개의 심장, 3개의 폐를 가진 선수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맨유에서 뛰면서 205경기 27골을 기록했는데요. 박지성 선수는 스트라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골수로 그 화력도를 측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중원 공격수로 경기의 흐름을 리드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데 이 부분에서 정말 탁월했습니다. 우승 경험도 많았는데 EPL 우승 4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1회, 리그컵 우승 3회 등 총 13개의 트로피 우승 어마어마하네요, 트로피를 진짜. 품에 안았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저 대단한 선수들 사이에서 뛰는 게 정말 멋있었고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근데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 박지성 선수도 결국 은퇴를 했죠. 네, 전성기를 지내고 2012년에 퀸스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했고 다시 에인토반으로 임대되어서 뛰다가 20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해 비유럽권 선수 최초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는데요. 맨유 구단은 박지성 선수가 떠났어도 팀을 위해 헌신했던 그를 기억하면서 이 홍보대사로 임명을 한 거죠. 영원한 캡틴 산소탱크 박지성 선수, 모든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를 묵묵히 뛰어다니고 골을 넣었을 때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 그리고 언제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자, 이 인터뷰 장면까지도 우리 제가 박지성이기 가슴 때문에.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네. 아, 그 멋진 플레이 정말 고맙습니다, 박지성 네. 선수. 우리에게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